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통합과 다양성이 강조됐고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세계보건기구 탈퇴 중단 등 트럼프 정책 돌려놓기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3월로 예정된 연합훈련, 방위비 협상 등 바이든 시대 한미의 임박한 현안을 전망해봅니다. 확장 재정 정책과 대중국 견제 등 바이든 정부 경제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분석했습니다. 택배 노사가 택배 물류는 회사가 책임지고 심야 배송을 제한해 근로시간은 단축하는 방안 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지기 위한 과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250곳에 초저온 냉동고 등을 갖춘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모임 금지를 어기고 가족 행사에 참석했던 12명이 감염됐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 제정 1년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 처장은 성찰적 권한 행사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강조했는데 수사 시작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복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취임식에선 통합과 동맹복원, 국제현안 관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사우나와 교육 관련 시설을 비롯한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첫 백신 도입이 다음 달 초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10곳과 접종센터 250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수갑탄 피의자를 호송하다 놓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피의자를 붙잡은 건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10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심 선수 측은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것에 비춰 형량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이 오늘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화합과 포용을 강조하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인종차별 등 7가지를 제시했는데 북한과 중국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다지고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길 희망했습니다. 이어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해 외교 안보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검찰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인천국제공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상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제자 심석희 선수에게 여러 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조 전 코치가 미성년자에 위력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반발 움직임과 집회도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택배회사 노사는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 전담 인력을 별도 투입하고 밤 9시 이후 배송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